아, 네. 차원수 강의, 아우, 그냥 잠깐 좀 식사 좀 하고 오늘 밥 먹고 오느라고 이게 왜 끊겼는데, 잠시만요.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지금 요거는 제가 전 강의에서 바로 이제 마치 차원을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마치 우리 차원을 보면 현상계는 이렇게 쪼매네 여기 점만 또 못해 여기 이 우주가 그래요. 그럼 이걸 갖다가 9개 차원을 한번 제가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면 이게 다 저장이 되네 자기가. 여기서 이번 강의는 뭐라고 할까요? 저기 9차원 그냥 9차원이나 9개의 차원 9개의 차원에 대해서 설명해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369 게임도 많이 하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333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한번 나눠볼게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차원은 마치 0차원과 같아요. 그럼 10차원만 10차원이라는 건 없어요. 네, 10이라는 숫자는 있는데 10차원이라는 건 없어요. 9개의 마지막이 모든 게 9개예요. 바둑도 9단이 제일 마지막 9단 이상이었고 태권도나 이런 무술도 9단이 다 끝이에요. 이게 다 선도에서 나온 그 원리예요. 9개 차원을 제가 간단하게 예전에도 이거 빨간색은 좀 그런가요? 검정색으로 바꿔야겠다. 여기 놨지. 이게 제가 9개 차원을 봤지. 어, 마치 전화 다이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삼방진하고도 하는데 이게 보통 1차원, 1차원이라고 할까요? 1차원은 마치 이게 우리가 양자 물리학자도 얘기 많이 하죠. 최초의 빅뱅이 했을 때는 최초의 빛이 탄생하면서 우주가 탄생하고 시간과 공간이 빛이 탄생하면서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시간과 공간은 원래 없습니다. 네,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많이 하다가 한문에 잠깐만 마치 빛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뭐 빛을 갖다가 우리가 빗줄기나 빛을 무슨 형상으로 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이게 그 샛별 이래 해가지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빛나는 걸 이렇게 빛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하잖아요. 아이코나를 하잖아요. 이걸 아이코나라고 할까 이거를? 빛을 모양으로 하면 보통 이게 행성 같은 게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모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별이 반짝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어, 이거 갖다가 상형 문자화로 이제 시킨 게 빛광자가 왜 빛광자가 이렇게 생긴가 보니까 잘 보니까 빛의 빛광자가 네, 빛이 반짝이는 모양을 형상을 냈어요. 좀 비슷하게 써볼까요, 빛광자를? 예, 네, 비슷하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빛광자는 이렇게 쓰죠. 좀 이렇게 맞나? 약간 제가 한눈이 짧아가지고 네 마치 요게 요 모양 요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빛의 모양을 갖다가 상형화 시킨 거예요. 우리가 별똥보에나 뭐가 빛이 반짝거리면 요런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잘
그죠? 근데 빛은 엄연히 따자면 안 보여요. 그렇죠? 빛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근데 빛을 보면 이게 반짝이는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특히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반짝이는 빛의 모양이. 네, 이게 빛광자예요. 그 1차원은, 네, 빛입니다. 최초의 양자 물리학자도 얘기했지만, 최초의 빅뱅이 있을 때는 온통 우주의 최초의 큰 폭발이 일어나고, 우주가 빛으로 가득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나? 어디 경서에도 이게 나올 거예요. 최초에는 뭐 성경에 나온 거 최초에 아무 게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더이다. 이제 이거는 마치 누군가가 이게 한 것처럼 나중에 이게 이제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최초의 우주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다. 빛이 있으라는 거는 정확히 따지면 이제 0차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헷갈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좀 약간 샤머니즘적인 걸 이제 섞어요. 그 얘네들 현상계를 갖다 자기네 그 종교의 뭐 유대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원래 성경이 원래 지구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천신계에 있던 경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 여기 도경이나 뭐 별의별 경서가 많잖아요. 원래 다 천신계에 있던 경서를 갖다가 여기다 내려주고, 야,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지들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밑에 있는 인간들 니들이 풀어봐라 하고 다 내려준 거예요, 이게. 원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서가 천신계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게. 자기네들 못 풀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맞고, 저기서 들어가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한번 저기 이제 어째 시대 실험하면서 이제 이게 왜 지구에 있는 이제 인간들한테 도타는 인간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막 이제 이거를 막 이제 이거를 뭐라 할까 이제 텔레파시로 이걸 갖다 전수를 해준 거야. 한번 니들이 풀어봐라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경서에 이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중첩되는 게 많아요. 왜? 이게 다른 여러 행성들의 그 천신계에서 다 유명한 그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비유로 하고 뭘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른 행성 가면 또 틀리게 봤는데 뭔가 이게 다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걸 지구에다 몽땅 다 이제 집어 넣은 거야.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랑 후란 뭐 유대경 뭐 힌두경 뭐 별별 경서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경서들이 이제 이게 또 이게 경서들이 또 이제 서로 혼합이 되고 믹스가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종교의 지금 현재 경서들이에요, 그게. 원래 천신계에 있는데 얘네들이 못 푸는 것 같다가 니네들이 좀 풀어봐라 하고 다 내려놔서 뒤죽박죽 섞인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경서에 보면. 이게 신화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최고 이게 그나마 학문적으로 한 게 양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우주가 세 번째 우주라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현대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그 빅뱅이 세 번의 빅뱅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이 세 번째 우주라는 것까지 다 밝혀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너무 새나무 문제 저니까, 여기서 이제 딱 마무리하겠어요. 이게 1차원. 예전에 제 차원수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세요, 이제 저는 일종의, 로그스 같은, 일종의 로그스 같은 공식을 하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많은 공식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종교라는 공식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종교라는 경서라는 어마어마한 공식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공식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내시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참고적으로 불교 경서를 몇 개 빼고는 저거 다 못 읽었고 이 지구상의 경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알려진 성경에도 외경이라는 경서도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많은 게. 그러면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고 우주의 기초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로고스적인 이게 공식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이거로 여기에 다 대입을 하면 다른 게 다 풀려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제일 기초가 돼요, 뭐든. 경서에. 근데 이 경사가 어떻게 됐다? 천부경이 되는데 잘못 내려왔다. 지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가로 9자, 세로 9자에 99, 81자로 희한하게 내려놨다. 그래서
천부경은 제가 절대로 강의 안 씁니다. 왜?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차원 하겠습니다. 겁나 쉽죠? 자, 2차원은, 예전에 제가 근데, 이제 우리 동양, 이게 원래, 이게 이제 한문을 보면서 감탄을 내가 금치 못하는 내가 그걸 많이 발견해. 이게 왜냐면 이게 한문이 예전에 했지만 한문이 원래 이게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나간 문자예요. 근데 그때는 백자가 좀 넘었나? 약 백자 정도가 약간 넘는 정도의 글자가 저기 중국으로 나왔고, 나중에는 이게 다 파생돼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천지인 할 때 지가 땅지자, 이게 원래 흑토자가 땅지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흑토자하고 땅지자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근데 현대인적 관점으로는 땅지자를 설명을 해야 정확히 설명이 돼요. 원래는 흑토자로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임금 왕자를 보면 잘 알아요. 임금 왕자가 이구나. 짝대기 하나가 천과 지 사이에서 인이 동한다.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이거 석삼자잖아요. 자, 이거를 꿰뚫은 자가 이걸 왕이라고 해요. 예, 석삼자예요. 석삼자도 천지인이에요. 이게 왜 한문 1, 2, 3, 4, 5, 6, 7, 8, 90이 이게 원래 천부경, 이게 뭐야? 아니, 천부경이래. 차원수를 이게 설명하기 위한 선도에서 쓰던 이게 방편이에요. 일종의. 자, 왜 천진인지. 자, 1차원이 천입니다. 1차원이 천. 자, 1차원이면 빛입니다. 빛은 반드시 한 줄기를 가요. 그리고 서양에 가면 참 기가 막힌 게 뭐, 서양에는 짝대기 하나를 1차원이라고 해요. 똑같죠? 1차원 짝대기 하나, 날일자, 우리는 하나 일자가 한 천자죠? 이 서양에서는 짝대기 하나가 1차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서양에서는. 똑같아요. 이게 천이에요. 이게 빛을 상징이래요. 빛은 반드시 가죠, 그냥. 천. 자, 하나일. 한문에 하나일이에요. 자, 왜 이게 그러면 지자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게 다 상관이 있어요. 이게 천지인. 이게 석삼자가 그러면 제일 1차원의 빛이 생겨서 하나만 짝대기가 그어져요. 자, 2차원은 어떻게 나요? 네, 물질입니다. 자, 거기서 빛이 나중에 물질화돼서 그걸 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빛이 흙이 돼서 물질이 됩니다. 흙이 뭉친 게 땅 지자입니다. 흙이 뭉쳐가지고, 이 흙토자죠. 흙이 뭉쳐서, 자, 이게 원래 저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상의 상형 문자예요. 원래. 뱀이 이게 또아리를 뱀이 이게 뭉쳐있는 가지고 또아리 트는 형상의 이게 상형 문자예요. 흙이 뭉쳤다. 이게 땅 지자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흙이 뭉쳤다. 어떻게 해서 빛이 뭘로 변해? 물질로 변해. 물질별은 뭘로 변해요? 식물이 광합선을 하고 뭐 하면 물질별로 해요? 흙으로 변하죠. 네. 흙토자. 흙토자가 기가 막혀요. 흙토자를 잘 보세요. 자, 석삼자를 먼저 이해하면 흙토자가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이게 한문이 이게 원래 선도 쪽에서 이게 나간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차원수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천이 빛이에요. 빛은 반듯해. 서양에서는 1차원이 짝대기 하나예요. 다 연결이 다 똑같아요. 연결돼요. 지는 뭐예요? 뭉쳤다. 뭐가 뭉쳤어요? 물질, 흙. 빛이 흙으로 변해서 뭉쳤다. 그게 지예요. 지 개념이
이게 먼저서 우리 한자가 이게 하나 일이 천이고 둘이 지예요. 그리고 셋이 석삼자가 셋이 인이에요. 천, 일, 이, 삼.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뒤에서부터는 이게 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게 한문을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건 알죠. 저는 이게 잘 몰라요. 천자분도 몰라서. 이게 빛이 천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은 빤스시가. 서양에서는 1차원이 빛이에요. 자, 서양에서 2차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하면 한 면이 됩니다. 이 면이 2차원이 돼요. 이 면이 된다는 빛이 뭉쳐서 면이 된다. 이게 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보면 이게 지, 인. 세문화한 건 인, 이게. 지가 네모났죠. 2차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 선인들이 이거 다 알았던 거야, 이 양반들 이거를. 그래서 이게 문자로 해서 이걸 다 적어 한 거야. 자, 천과 지가 1차원과 2차원을 나타내요. 그럼 서양의 그 3차원, 이제 그 3차원 갈 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옛날 양반들이 방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제가 과학적인 상식이 많으니까 설명하기 편해요. 천신들은 그냥 과학은 더 발달했는데 걔네들은 못 알아들어. 왜? 그 영적 수준이 겁나게 낮기 때문에 걔는 영적 수준이 높아 이걸 알아듣지. 영적 수준 낮으면 그냥 저기 소기에 경린다는 말이 있죠. 소기에 경린 거 걔네들은 이해를 못해. 왜냐면 이게 지구에 있는 양반들이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신들은 과학 문명은 발달했는데 영적 수준이 겁나게 낮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자,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천, 지, 이입니다. 이제 한문의 이. 이게 한문의 이예요. 자, 천과 지 짝대기 두 개였어요. 천이 생겼고 지가 되겠어요. 자, 천하고 지가 생겨서 자, 이거를 갖다가 두 개를 이제 뚫을 꾼자를 보통 이렇게 쓰는데 자, 천과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 요걸 먼저 왕자를 먼저 이해를 하면 되구나. 자, 이게 천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천, 빛. 자,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뭉쳤어요. 그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자가 지예요. 이 짝대기 하나가 지가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예요. 2차원. 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인이동화사. 인이 뭐냐? 생명을 인이라고 해요. 모든 생명 활동, 식물, 동물,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인이라고 해요. 빛이 생기고 물질이 생겨야 그 다음에 생명이 이제 그 다음에 탄생을 해요. 이게 이제 3차원의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인을 꿰뚫은 자를 왕이라고 해요. 이게 석삼자에다 가운데 뚫을 군자를 한번 뚫은 거예요, 이게.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차원은 왕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3차원을 왜 이런 게 날생자가 이거 천, 지, 인을 흑토자를 갖다가 이걸 적은 것 같더라고. 왜 날생자를 이렇게 했는데, 꿰뚫고 이걸 이렇게 이제 생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자 중에 3차원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날생자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임금왕자를 안 쓰고 이렇게 썼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천지인에다가 꿰뚫고 여기다 하나 뭘 찍은 게 이게 생이에요. 네. 3차원은 생명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럼 왜 흑토자가 그러면 자, 흑토자가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기 천자가 빠졌어요. 위에 짝대기가 한 획이. 임금왕자 중에서 위에 획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면 천은 빛은 빠지고 지와 인이 들어갔어요. 흑토자에. 자, 그럼 뭐냐? 자, 생명작용하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생명작용 물질 잡히는 거. 생명도 물이 잡히고, 비생명인 이런 돌덩이, 모래, 흙도 물질에 잡히죠. 이걸 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라고 합니다. 지. 흑토자. 이게 원래 지자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흑토자가 따되고 이제 지자가 했다. 이게 뭉친 형상을 마치 행성 같은데 이게 생명작용과 이런 모든 암석이 이게 뭉쳐 있는 형상이죠. 마치 이게 행성이 뭉쳐 있는 그런 형상과 같아요. 이게 2차원이에요. 그럼 3차원은 뭐냐? 네. 천지인에다가 생명작용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생자가 이게 저기 3차원을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자가 생명작용에 날생자를 넣은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고? 다행이네. 자, 우리 이게 369라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일 요즘 하단 단계예요, 하단. 그럼 여기가 당연히 중단, 여기가 상단, 상단이겠죠. 그러면 자, 1, 2, 3, 4차원. 자, 4차원을 제가 한문으로 이게 표현하자면 한문의 한자로 표현하면 네,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이라는 게 4차원 존재인데 정령이라고도 하고 꼭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4차원에 간 존재들만 귀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작용으로 하다가 자기가 차원 도약을 해요. 어느 순간에. 보통 고등동물들은 4차원을 다 도약을 해요. 근데 4차원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다시 이게 이제 환생을 해요. 생명작용으로 대부분이. 그래서 4차원은 귀신들이 움직이는 그 주파수 영역대의 우주를 4차원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보면 4차원 우주를 3차원까지는 3차원은 입체야. 입체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지. 이제 4차원은 뭐가 시간이 겹치는 뭐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양에서 이해를 잘못을 해버렸죠. 이상하게 이게 철학적인 게 이게 다 천신께서 다 내려준 거예요. 거기도 이게 서양은 철학이잖아요. 철학은 이 대부분 원숭이 종족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게 얘네들은 과학적인 걸 굉장히 좀 이게 이제 기반으로 증명적인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좀 얘네들은 이거 이상하게 좀 나간 게 많아. 왜냐면 명적인 걸 다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해. 얘네들은 잘 증명이 안 된 걸 갖다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서양적인 걸 대입하기에는 여기서는 굉장히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걸 대입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간단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이해가 바로 돼. 그냥 이해가 바로 돼. 귀신들이 움직이는 영역대. 사람은 당연히 이게 간섭을 못해요. 인간의 우리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3차원의 존재로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좀 신으로는 안 보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약간 피조물. 여기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5차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5차원이 이게 딱 중간 숫자잖아요. 이게 가운데 숫자잖아요. 1에서 9. 5차원을 기반으로 해서 5차원 밑에와 5차원 위가 마치 피조물과 네, 창조주의 이게 딱 갈라져요.
이제 5차원 이상으로 가면 이 우주를 운영하는 마치 창조주의 그 영역의 그 차원대고, 이 5차원 밑에 4차원은 그냥 그 설계한 대로 사는 피조물적인 짝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6차원 존재, 천신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6차원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자기네들 이제 신의 영역으로서 창조주라고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창조주가 맞아요. 얘네들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런 생물이나 이런 걸 DNA 같은 거 합성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진화 실험을 해서 새로운 생물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네, 우리는 최고의 연장류 생물, 우리 인간들도 다 천신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물, 이 인간이라는 이 생물, 이 몸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네, 창조주가 맞아요. 5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5차원 이상은 마치 이게 창조주의 좀 입장이고, 5차원 밑에는 피조물의 좀 약간 입장이고 그래요. 5차원 이상은 우주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이제 5차원 밑에는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 그렇게 하면 돼요. 4차원 그냥 귀신이라고 하니까 꼭 인간 모습을 한 그 4차원대 영역의 그 귀신만 귀신한 게 아니라 모든 4차원대 영역에서 움직이는 동물로 살다가 귀신이 된 얘네들도 다 4차원 존재로 봅니다. 귀신 영이라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개체적인, 왜 여기서 중단에서부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게 차원수가 중단과 하단에서 뭔 차이가 나냐면, 이제 영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중단부터 이제 영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밑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네, 없어요. 개념이. 그냥 그 여기 그 생명 작용을 해도 세포 하나가 영혼이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세포 하나가 영혼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영혼이라고는 어떤 생물의 그 마치 주체적인 그 주체적인 영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해요. 그 모든 동물, 식물들은 다 있나요? 대부분 식물들도 고등식물이 대부분 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박테리아나 대부분 있어요. 먼저 그냥 답부터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다 죽으면 영혼이 있어요. 그럼 3차원 존재로 갔다가 얘네들이 마치 그 이제 국민과 같아요. 그 나라에. 그 국민의 그러면 그 나라가 그 생명, 풀 한 포기도 생명이고, 박테리아, 그 세균 하나도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것도 마치 한 우주와 같아요. 한 나라와 같고. 그럼 그 한 나라와 같은데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 차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마치 뭐와 같냐? 네. 백성과 같고, 그럼 누군가 황제와 같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황제와 같은 애가 4차원 존재로 다 되는 게 아니라 3차원 존재로, 이게 하등동물 3차원 존재로 있다가 어느 순간 차원 도약을 해요. 이제 낮은 이제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으면 핵이 다 있잖아요. 핵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황제 같은 자기의 주체적인 그 혼이 있는데, 여기 혼은 있긴 있는데 이게 낮아. 굉장히 대표를 해. 3차원 생명 기운에. 그럼 그 생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약간 높은 데로 이렇게 생물로 가다가 차원 도약을 해요. 그게 이제 4차원으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부터 영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잡혀요. 중단 부분부터, 4차원부터. 여기서부터는 영혼이라고는 잡진 않아요. 그냥 생명의 기운이라고 잡지다. 그 생명의 기운에서 최고 대표적인. 그러면 나중에 4차원을 도약하면, 죽으면 그냥 바로 생명의 기운으로 흩어져가지고 다른 생명으로 들어가요. 3차원 존재했을 때. 근데 4차원으로 도약을 하면, 네, 그 4차원의 그 영역대에서 관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뚜기나 개미 같은 하찮은 동물들도 4차원으로 도약을 해요. 도약을 한 동물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귀신이 잠깐 돼요. 잠깐 됐다가 이제 그걸 자기네들 종족도 어떻게 상관한가 보고 하다가 바로 자기네 종족 쪽으로 보통 환생을 다시 해요, 얘네들은. 무섭다고요? 뭐 무서울 거 없어요. 우주의 원리니까, 이게. 이거를 보는 능력들이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6차원 존재만 돼도, 보통 4차원 존재는 먹고 6차원 존재는 이제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런 능력을 개발하면 이쪽으로 발달해 가지고 그거를 저기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현대에 태어나면 이제 미친 놈이라고, 미쳤다고 이제 하죠. 이제 그 능력이 일종의, 이게 4차원에 이렇게 도약을 하는 거. 이게 차원 도약을 해요. 차원 도약이 어떠냐면, 이게 무극, 우리가 동양에서 무극하고, 어, 양, 음이, 양이, 음이 극에 달았다. 음극, 양의 극에 달았다. 양극.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중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중도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중간이라 할게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무극, 극이 없어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차원 도약을 뭘 기준으로 하냐면, 무극에 가까울수록, 네, 차원 도약을 합니다. 그러면 1차원 빛이 최고 요게 무극에 제일 멀리 있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 잘났어. 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얘네들이 빛의 상태가 최고 의식 수준이 낮고, 무국 상태에서 제일 먼 게 빛의 상태예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의식 수준이 낮고, 우주로부터 이렇게 죄를 많이 받으면 거꾸로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지간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보통 차원을 도약하는 게, 그, 어떤 내 영혼이 무국 상태에 도달할수록 차원 도약을 해요. 최고 우리가 보는 빛이 있잖아요. 빛이 굉장히, 이게 파동이 굉장히 거칠고 약간 좀 불규칙적이고,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혼잡해요, 그냥. 나 잘났다. 좀 약간 이런 파동이에요. 그럼 그게 약간 이제 성숙을 하게 되면 무국 상태로 약간 와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잔잔해요. 그러면 차원 도약을 하나씩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계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기서 중단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 자체 우리 인간 몸에 들어오면 우리도 3차원 존재예요. 네, 성분이 그렇게 돼요. 어떻게 이게 다 몸뚱이 3차원의 육안으로 모든 걸 다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럼 3차원은 4차원을 감지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감지할 수 있냐? 이제 이 인간이라는 이 동물 몸에 6차원 존재들하면 6차원 존재들이 들어오면 감지를 해요. 대부분 사람 왜 감지를 못 하냐면, 우리 몸은 우리 영혼 6차원, 이게 6차원 기준으로, 6차원 존재가 들어와도 영혼이 그냥 하나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기운들이 다 그거를 갖다가, 그걸 에고라고 하고 말하고도 해요. 그 에고들, 무의식들이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와요.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 수준이 뛰어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뚫어내가지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4차원 존재들, 귀신을 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치고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에고의 그것까지 다 이게 터냈고 수행을 하면 이게 돼요, 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사유로부터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일부러 그냥 그 능력을 다운을 시켜버려요. 그 대신 다른 능력을 쓰죠, 보통. 그래서 제가 5차원은 제가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5차원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거의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디에선가 원래 이게 불교에도 있고, 도경에도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도교 쪽인데, 이게 중천이라고 이게 현대에 있는 말 중천이란 말이 딱 좋아. 가운데 하늘 해가지고, 왜냐면 9차원과 1차원의 중간이 제일 5차원의 제일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중천이라고 많이 해요. 모든 게 다 하늘이에요. 여기 4차원도 4차원의 하늘이고, 여기 3차원도 3차원의 하늘이고, 2차원도 2차원의 하늘이고, 1차원 1차원의 하늘이에요, 다. 그냥 우리 현대인 동양에서는 중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천이란 말을 제가 쓸 뿐이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그냥 설명을 할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잠깐 스쳐가는 그냥 우주예요, 여기는. 5차원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우주의 최고 문제거리가 뭐냐면 6차원이 이게 문제야. 얘네들이 대부분이 6차원을 한문으로 딱 표현하면 신이에요. 신 그 자체예요. 왜 여기서부터 신이라고 하냐? 여기는 귀신 신자에다가 귀신에다 이게 여기 신이긴 신인데 좀 약간 뭐라 할까? 이게 피조물적인 좀 약간 그런 피조물적인 신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쪽 6차원 신은 이게 창조주적인 이게 신이에요. 6차원 존재들이 이런 생명 같은 거, 진화 같은 걸 다 담당을 해요. 다 실질적으로 다 일으키고. 이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6차원 존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 유전적인 이런 저기 기술 같은 게 원체 발달했기 때문에 머리도 겁나게 좋고 해가지고 요게 모든 생명을 다 저기 6차원 존재들이 만들었어요. 그 지네들 자기네들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느니라. 그 성경에도 이랬잖아.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저기 뭐냐 아담과 이브를 갖다가 빚었느니라. 성경에 나오죠. 맞는 말이에요. 신의 자기네 쓰던 몸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이제 여기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다른 걸 다 이제 싹 깔아놓고 이제 다른 생명들 싹 깔아놓고 너희들이 만물의 왕이니라 하면서 아담과 이브들한테 너희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거라 하고 이제 천신들이 여기다 딱 깔아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기 실험실에다가 쥐새끼 암놈 순놈 두 마리 딱 내놓고 니들이 번식을 하거라 이 실험실 다 니들 거다 하고 이제 얘네들이 지구에다 깔아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뭐 거창하게 들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위에서 얘네들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번식식 활동을 겁나게 해요. 뭐 아베 카벨인가 뭔가 모시기 들고 막 계속 자식들은 겁나게 낳죠. 그게 현 인류예요. 이제 누가 만들었다? 6차원 존재들이 다 만들었어요. 보통 이거를 누가 12종족이 이걸 여기 지구는 하는데 12종족에서 이걸 누가 담당하면 영적 수준이 토끼 종족이 제일 높기 때문에 토끼 종족이 기본적인 걸 다 이거를 관할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이게 모든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토끼 종족에서 대표로 이 일을 해요. 다른 종족은 그 토끼 종족을 못 쫓아오기 때문에. 영화에도 한 장면에 나오나 그게. 문명이 원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쪽은. 그래서 이제 진화 실험을 하고 차원도약 실험도 하고 시대 실험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게 현대까지 아담과 이브의 지금 실험 저기 아담 쉽게 말하면 아담이라는 저기 그 생쥐하고 이브라는 생쥐 두 마리를 여기다 내려놓은 겨.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래. 생쥐 두 마리를 내려놓은 겨. 누구의 형상을 자기네들 몸 형상을 해서 내려놓은 게 성경이 나온 대로. 그런 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온 이게 역사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모든 이게 유전자나 이런 저기 동물 같은 게 이런 것 같다 진화 실험을 많이 하고 다 이런 걸 관할을 해요. 그래서 우주의 생명 같은 걸 갖다가 창조하는 일을 대부분 6차원 존재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그냥 아예 못을 박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모두 신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신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하지만 여러분들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예전에 했지만 원래 6차원 존재들은 우주에 마치 우주의 먼지처럼 있어요. 그냥 빛보다 빨라요. 자기가 빛은 겁나 느려. 태양에서부터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빛은. 근데 6차원 존재들은 이게 빛하고 비슷한 것처럼 느끼는데 틀려요. 그냥 이게 어디 자기가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은하계 우주 끝에서 끝을 그냥 저기 1초도 안 걸려. 뚝딱 하면 그냥 가버려. 자기가 의식을 하면. 이게 6차원 존재가 이게 틀려요. 그럼 왜 신들로 심심하니까. 가만히 마치 우주의 먼지처럼 내가 하찮게 보여요. 진짜로. 그럼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왜 그렇게 6차원 존재의 우주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걸 이게 관찰을 하고 관조를 하고 너희들이 내려가서 이 아래에 있는 차원들 차원 도약을 특히 이 3차원에서 4차원, 4차원에서 5차원, 6차원으로 차원 도약을 너희들이 시켜라. 저기 우주의 스승으로서 너희들 6차원 존재들이 4차원 존재들을 5차원 존재로 차원 도약을 시켜라.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르기 위해서 있다가 그러면 4차원 존재들이
이게 육신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얘네들도 6차원 존재가 육신으로 내려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육치 보면 3차원 존재예요. 3차원 존재가 같이 있으면서 수행을 시켜서 4차원에서 6차원으로 도약을 시켜요. 차원 도약을. 이게 6차원 존재가 덕을 많이 하면서 이제 차원 도약하는 게 이제 무국 상태에 가는 것도 있지만 공이 크면 이제 4차원 스승으로서 4차원 존재 5차원, 6차원으로 이렇게 차원 도약을 많이 시키지 않고 공이 커지면 차원 도약을 하게 돼요. 7차원으로. 근데 어지간히 안 되니까 거의 이게 하여튼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 그 정도 되려면. 이게 간단하게 중단적인 게, 중단부터는 하단과 중단의 차이 나면 개체적인 영혼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잡혀요. 영혼이라는 게 잡혀요. 4차원, 5차원, 6차원부터. 근데 이 밑에는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존재한다고 느끼지 영혼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모든 우주는 다 신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동양 쪽에서는 6차원 존재를 한 한문으로 이게 설명하기 딱 좋은 게 신이라는 이 글자가 딱 좋아요. 그리고 저기 4차원은 귀신 신자. 요게 딱 좋아. 그리고 저기 5차원은 중천. 5차원은 거의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거의 4차원에서 5차원으로 차원 도약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냥 잠깐 쉬었다가 마치 휴게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잠깐 쉬었다가 바로 6차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5차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해요. 이건 좀 길더라도 이거 자르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낫겠구나. 자, 이해가 되죠? 심심하니까 차원계 지네들끼리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차원들끼리 이게 성향이 비슷한 애끼리 모여서 사는 게 이제 그게 이게 6차원 신들의 세상이에요. 이제 맞지? 그리스 신화나 이게 북유럽 신화는 그 신들의 세상에 뭐 천국과 같은 이게 천국이 여기야. 천국이 여기야. 쉽게 말하면 저기 천국과 같은 거긴 굉장히 편해요.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 세팅 문명이 원체 우리 현대인 우리 지구에 있는 현대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문명이 원체 발달했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병도 아무것도 거기는 바이러스도 없어. 코로나도 당연히 없겠죠 거기는. 그래서 막 천국과 같아 6차원은. 근데 얘네들도 궁극적으로 7차원으로 도약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럼 7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공이 겁나게 많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4차원에서 4차원 존재들을 스승이 돼서 어떻게 되냐? 이게 지도자나 스승이 돼서 큰 공을 많이 이게 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 내려오면 맨날 그렇죠. 굴림이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밑에 있는 3차원, 4차원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올라가, 이쪽으로. 죄만 져, 맨날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돼, 이게. 이 원래 6차원 존재는 인간의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체 심심해. 우주에 마치 몸짓같이 있으니까 원체 심심하니까, 저기, 그 자기네들끼리 행성해가지고, 저기, 거기, 이게 최초, 저기, 이게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이게, 저거, 예전에는 뭐, 지렁이 같이 살 때는 지렁이 같은 몸으로도 그게 왜 최고 영장류의 생물체였기 때문에 지렁이보다도 못할 때도 있었어. 지렁이 같아도 못한 때 그 몸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그게 얘네들이 이제 그 진화 실험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이 최고의 지금 하이테크 기술에 이게 그 영장류의 그 생명이 이제 우리가 쓰는 인간의 이 몸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진화를 한 거야. 그 옛날에는 아메바보다 더 하드한 몸을 쓸 때도 있었어요. 6차원 존재들도 그 천신계에서. 아메바보다 더 하드한 몸을 쓸 때가 있었어요. 인대까지 이게 진화를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아메바보다도 더 하드한 몸을 썼었어요, 얘네들도. 그보다 더 뛰어난 그 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동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진화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중단에서 이제 크게 나눠주는 게 영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잡혀요. 자, 이제 상단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상단으로 가면 7차원으로 가면 이제 상단으로 들어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레벨이 이제 또 틀려져요. 이제 하단과 이 영혼적인 개념이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 가면 스케일이 틀려져요. 일단 이제 이게 우주를 완전히 이제 진짜로 우주를 운영하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6차원도 우주를 운영하는데 좀 약간 그 관조적인 7차원 되기 전에 그 좀 약간 관조적인 입장의 차원이 6차원 우주고 실질적으로 우주를 운영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우주를 운영하는 그 주체가 이제 상단 부분이에요. 상단 부분이면 우주를 운영하는 주체가 돼요. 자, 왜 그게 저거냐면 7차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게 뭐니까 이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렸었는데 이게 그냥 행성이라고 행성이에요. 행성. 행성이에요. 행성이 마치 우리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몸주가 되잖아요. 이 몸이 나인 것처럼 느껴잖아요. 행성 자체가 몸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행성혼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가이아라고 해요. 대지의 여신을 가이아라고 하죠. 그냥 이 지구 같은 행성 자체가 내 몸이 되는 게요, 그냥. 그러면 달도 똑같아요. 달도 일종의 이런 저기 땅이 뭉쳐지고 생명작용을 하는 모든 일체를 다 그냥 행성으로 봐요, 그냥. 행이 뭐냐, 성은 별성자고 행은 이게 돈다. 음양, 오양, 행이 돈다는 뜻이에요. 행이 돈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 지구가 뭘 도나? 태양주위를 돌잖아. 그럼 달은 뭘 도냐? 지구 주위를 돌잖아. 달 주위를 도는 조그만 달도 있어요. 큰 행성 같은 게는. 이런 것도 다 행성으로 봐요, 그냥. 이게 지구같이 이런 흙으로 돼서 뭔가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성혼, 가이아. 달도 행성으로 봐요, 일단. 우리는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그게 몸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큰 몸으로 안 되고, 행성 중에 조그만한 행성이 얼마나 행성이냐면, 직경이 1km도 안 되는 행성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겁나게 조그만하죠. 그럼 거기 생명이 사냐? 거기 생명이 살아요.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세균보다 더 작은 생명들이 활동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생명 활동을 하면서 그 생명을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 광합성 작용을 하면 그게 몸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흙이 되잖아요. 그럼 빛이 생명작용을 해서 흙이 돼요. 식물들이. 그렇죠? 식물들이 몸이 되잖아. 그럼 몸이 나중에 썩으면 어떻게 흙이 되잖아. 그럼 흙이 그 행성에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행성이 성장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주먹보다도 더 작게 시작을 해요. 행성이라고 좀 그러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좀 굉장히 작은 생명체들이 생명 활동을 하면서 빛이 이제 식물 같은 거나 이제 이런 동물 같은 게 살면 빛이 물질화를 작용을 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물질화가 되잖아요, 몸이. 그럼 그게 흙이 되잖아. 흙이 그럼 계속 쌓이면 어때요? 그게 나중에 주먹만 하던 행성이 나중에 직경 1km 되고 직경 1km밖에 안 되는 그 행성이 나중에 달만해져요. 그 달만한 게 나중에 이제 지구만해져요. 그렇게 해서 행성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사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이 행성이 있으면 혼이 바뀌어요. 때가 되면 원체 오랫동안 이게 얘네 적으니까 그러면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게 쉽게 말하면 이 급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나중에 설명해나? 이게 7차원을 디테일을 강의할 때 설명해야 되네. 일단 7차원 하면 가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성혼. 이건 7차원을 별도로 할 때 이거 설명을 해야지. 이거 한꺼번에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이걸 찍고 목차적인 관점으로 이걸 한번 찍고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7차원은 행성 가이아.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간단해요. 우주를 운영했잖아.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데 뭐냐? 이제 행성이 아니라 태양이에요.
보통 이걸 항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태양이라고, 우리는 봤을 땐 양이 크다 해서 태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태양이라고 할까요? 그냥. 네. 그냥, 예, 똑같아요. 내 몸이 자체가 태양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혼이에요. 그럼 우리 태양에도 저 태양혼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도 태양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양계가 이게 엄청나게 커요. 세 번째로 크다 했나? 그런가? 지금 바뀌었나? 하여튼, 엄청 커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이게. 근데 다른 데 가면 태양이 저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 뭐냐? 태양이라고 태양혼이 돼요. 우리가 행성혼이 나중에 차원 도약하면, 네. 8차원. 이게 정말 이제 8차원으로 돼. 근데 보통 여기서 6차원에서 이게 6, 7차원으로 도약하는 게 힘들지, 여기서는 거의 짬밥만 차면, 우리가 군대 가면 2등병 되면 6개월 후에 알아서 일병 달고, 6개월 후에 알아서 상병 달고, 8개월 후에 알아서,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8개월에 병장 달잖아요. 그냥 짬밥이 차면 알아서 올라가요. 근데 6차원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갖다 잘못 놀려가지고 예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여기 있는 생명들을 갖다 겁나게 괴롭혀. 가지고 놀아. 누가? 이 6차원 존재들이 7차원을 갖다가 그냥 좀 약간 싸가지 없는 애들이 7차원을 도약을 시켜도 이제 행성혼이야. 그럼 자기 몸이야. 그럼 자기 몸을 갖다가 막 학대를 하는 거야. 쉽게 막 그 생명들을 갖다, 있는 생명체들을. 그러면 여기 생명체들이 겁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고통이라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걸 갖다가 함부로 이제 차원 도약을 안 시켜줘, 그때부터. 6차원에서 굉장히 의식 수준이 엄청 높아야 7차원 차원 도약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다 막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우주가.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 9차원. 9차원 이꼬로 이렇게 할까, 그냥? 이게 9차원. 이게 9차는 9차원 이꼬로 0차원. 똑같아요. 9차원 이꼬로 0차원. 그냥 더 이상 큰 비유도 필요 없어. 0차원이 자체가 원래 0차원에서 1차원을 해가지고 이게 왔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원 상태로 복귀한 게 0차원 상태로 복귀한 게 9차원이에요. 그런데 0차원은 아직 필터링이 안 된 상태이고 9차원은 필터링이 된 상태예요.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할까? 마치 0차원과 9차원이 무한대역으로도 좀 비슷해. 무한대역 비슷하면서도 이게 여기가 붙대. 여기가 0, 여기가 9. 여기가 또 모래시계 같고. 0차원과 9차원은 같은 거야.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우주에는 지금 현대에는 은하계가 몇백 조 개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 우주에는 우리 은하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은하계가 그 천문학자들이 밝힌, 그거는 천신들이 일종의 화두성으로 된, 이 우주가 변형한 지금 현재가 나선형 우주잖아요. 이 우주가 여러 형태 모양으로 이게 변화를 했어요. 그 변화의 변천사를 갖다가 어마어마 그거 갖다가 그 필름을 갖다가 그 시대적인 필름 갖다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모양을 갖다가 이게 지금 현대 지구인들이 그렇게 보이게끔 여기 태양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나선형 현재 우주인데, 예전에는 별의별 모양의 지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종류의 그 은하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 지구가 변천사에 온 과정을 갖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나선형 있고 은하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항성계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9차원의 영역대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밖에가 여기가 다 여기는 물질도 나갈 수 없고 빛도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두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 모두 나갈 수가 없어. 여기가 뭐냐? 네, 0차원입니다. 0차원을 단면적으로 보는 게 블랙홀 시스템이야. 블랙홀 시스템이 뭐냐면 0차원 존재들이 이게 우주의 쓰레기들 갖다가 이게 다 빛으로 초기화 세팅 작업을 하는, 마치 지구의 우주의 암 같은 행성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집어삼켜서 빛으로 다 갈아 없애버려요. 0차원 존재들이 그걸 하거든요. 0차원 존재들이 그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블랙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 거기에 빨려들면 빛도 빨려가고 뭣도 빨려가고 다 빨려가. 거기에서 빨려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나와. 그래서 시커멓게 보여.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다른 데 쪽으로 통로로 해서 다른 데에서 빛으로 해서 다 방출이 돼버려요. 우리 지구나 태양계가 하잖아요. 태양도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빛으로 다 산산조각 내서 빛으로 다 방출해버려요. 인간도 그렇고 다. 모든 차원계까지 싹 다 갈아버려요, 그냥. 정확히 따지자면 1차원에서부터 8차원까지 싹 갈아버려요. 이게 블랙홀 시스템이에요. 이게 0차원의 존재들의 이게 능력이에요. 우주를 갖다가 우주의 청소부라고도 많이 해요. 블랙홀을. 왜? 우주의 찌꺼기하고 쓰레기 안쪽인 존재들 갖다가 다 빛으로 갈아내버려요. 이게 0차원 존재에 쓰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9차원 존재들은 은하계 중심에 있고 외곽부에 마치 우리 하여튼 중간에 보면 요 부분에 9차원에 여기도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못 들어가. 아무 물질도 못 들어가고 빛도 못 들어가.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어떤 차원들도 존재들도 고차원 존재들도 여기를 들어가지를 못해. 오직 9차원 존재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0차원 존재, 우주 밖은 0차원 존재들이 그냥 저거예요. 이게 현 우주의 상태예요. 0차원 이꼬르 9차원이에요. 0차원, 9차원 똑같아요. 근데 필터링이 되기 전이 0차원, 필터링이 된 후가 9차원일 뿐이죠. 그냥 우주 그 자체가 돼버려요.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천부경 내용이 이건데 이게 잘못 내려가서, 그리고 천부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천신들이 너무 샤머니즘으로 이걸 갖다가 너무 거시기한 케이스에서 제가 천부경은 않고 그냥 차원수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을 했는데, 자, 어떠나요? 약간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이걸 이제 알아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 잘못하면 미친놈 소리 듣게 되는데, 미친놈 소리를 안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거 잘 설명을 할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최대한 압축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경서나 이제 이런 내용을 다 함축을 해서 이제 그걸 이게 교집합적으로 이게 중첩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뽑아내다 보니까 또 이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고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정립을 문득 하니까 한번 차원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고 해가지고 한 게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좀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차원수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현대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쉽게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걸 정립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쉽죠? 제가 어려운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하는 설명이 되는데, 이걸 인데까지 지구상에 이걸 제대로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정리한 사람이 없어서 보통 우리 한자 1, 2, 3, 4, 5, 6, 7, 8, 90 있잖아요. 이게 원래 요 차원수를 갖다가 나타나는 게 한자 1, 2, 3, 4, 5, 6, 7, 8, 9, 10인데
여기 10이 나중에 10이라는 숫자가 있긴 있는데 10차원은 없어요. 10차원이 있긴 있어, 말은. 이제 이것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낫겠구나. 여기까지 9차원 설명이 들어왔죠.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10은 이해가 돼. 왜 되는지. 모든 게 합쳐진다. 모든 게 합쳐진다. 짝대기 두 개가 포개진 형상이에요. 모든 것이 합쳐진다. 우리가 더하기 할 때도 10을, 여기 10자를 많이 쓰죠. 이게 다 서양에 나갈 때, 이게, 천신계에서 내려온 거구나, 이것도. 천신계, 모든 게 다 합쳐진다. 이게 한문의 열십자가 이게요. 근데 10차원이라는 거 없어요. 10단이라는, 바둑 10단 들어본 적 있나요? 태권도 10단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모든 단위 다 9단이 최완성의 숫자예요. 그럼 10이라는 게 뭐냐? 이 모든 우주가 다 0차원에서부터 이 우주, 이게 필터링이 돼서 9차원으로 다 들어오면 이게 모두 다 옛날에 있던 최초의 우주의 그 상태인 모두 합의된 상태. 예. 모든 게 합쳐지는 형상. 우주가 합쳐지는 형상을 이게 십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문에 열십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이 우주에는. 근데 모든 게 합쳐지면 그걸 10이라고 해요. 열십.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기독교에서도 십자가, 이게 선도 쪽에서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는 뭐 십자가가 뭔가 이게 위대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게 대대로 내려오니까 쓰는 거지. 원래 열십자가 이게 선도 쪽에서 나는 거예요. 궁극의 목적은 이 우주의 궁극의 모든 게 다 합쳐진 게 그 십자. 그래서 십자가가 이거예요. 그 서양의 십자가하고 우리 한문의 십자가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선도에서 모든 거 합쳐진 게 10 차원이 모든 게 합쳐진 게 열십자다. 10이라는 그 차원이 있긴 있는데 없어. 다 합쳐지니까. 우주가 이제 끝나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문화가 이제 유대교로 이제 넘어가. 이게 원래 선도 쪽에서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유대교 넘어가서 이제 약간 이상하게 이제 좀 이상하게 약간 이제 했죠. 원래 10이 유대교 십자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좀 약간 이상하게 이제 변형이 돼버렸죠. 이 한문의 십자가 그 유대교 십자하고 틀린 게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합쳐지는 게 보면 불교가 보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게 아닌가? 잠깐만, 이게 아닌가? 불교에서 보면 요 모양으로 하죠. 맞나? 요게. 이것도 십자가예요. 다른 형태의 십자가일 뿐이야. 이게 불교에서 이게 십자가야, 이게. 불교 이런 모양이죠, 불교가. 이건가? 이건가? 하여튼 이게 팔랑개비 모양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십자의 모든 우주가 다 합쳐지는 모양이 불교 이게 상징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게 십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합쳐진 걸 이제 여기 십자 모양은 불교 쪽에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거 봐. 이것도 이제 선도 쪽에서 이게 나중에 변형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십자예요. 모든 게 다 우주가 하나로 다 합쳐지는 거다가 이게 거기 십자가로 하고 이제 그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십자가가 뭐 이런 십자가 또 뭐 천진 십자에 뭐 별인데 이제 변형이 되죠 이제. 원래 10이 이 뜻이에요. 모든 우주의 궁극의 원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게. 원래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예전에 제가 참 보고, 나치가 보면 나치도 이게 불교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쪽에서도 이게 십자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뭐냐고. 그럼 불교, 기독교, 그건 몰라요. 나중에 어디, 뭐 무슨, 키드백 가서 해봤나? 이게, 그쪽에서는 십자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십자가예요. 요런 십자가도 있고, 이런 십자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나치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나치 상징이 보면, 그쪽에 보면,
이게 처음에 불교처럼 했잖아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기독교 원래 그쪽에서도 여러 파가 갈라지고 하면 이 새로운 상징물을 갖다가 할 때 십자가를 갖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요. 자료 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치가 얘네들이 그 약간 저기 카톨릭 그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 이제 나치의 이제 그 상징으로 이제 이걸 쓰죠. 이게 원래 이것도 십자가예요. 나치가 쓰는 게 이게 불교하고 똑같은 데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종교 역사로 따가잖아요. 그 불교에서 쓰는 그 십자가예요. 그게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한문이 열 십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 십자가가 유대교로 넘어와서 원래 선도예요. 이게 선도에서 나온 화두적으로 쓰던 저기 그 십인데 유대교로 넘어와서 이제 저기 뭐 저기 이제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이제 뭐 여기다 십자가에도 못 박게 죽이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요것도 십자가예요. 나치가 쓰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이게 모든 게 종교 역사가. 이게 0차원과 10차원에 대해서 이제 그 물어본 건데 0차원 있고 9차원이고 모든 게 차원이 다 필터링이 돼서 9차원, 0차원 존재도 다 9차원까지 다 올라오고 하면 우주가 이제 없어져요, 이제. 그게 10차원이에요. 아, 두렵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원래 그 상태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고 만지고 있는 게 모든 이 현상계 자체가 네, 이게 필터링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프로그램, 예전에 0차원밖에 없었어요. 0차원 있고 9차원이기도 하지만. 0차원 존재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우주를 갖다가 이게 코딩한 이게 필터링 프로그램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9차원에 대해서 약간 이게 좀 묵차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